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기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체코 원전 수주를 과연 우리나라가 따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이 부분이 원전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도 이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부푼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IR 담당자와 이 정부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프랑스와의 입하전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IR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 함께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는 정부에게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가서 이 원전 관련된 부서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궁금증들 모두 해소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와의 이파전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사업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 달이죠. 7월 14일쯤에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이 납니다. 때문에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냐? 일단 체코라는 나라 자체가 유럽연합 내에 속해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유럽연합 영내 국가라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원전 2위 국가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서 신뢰도는 존재를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냐?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사실 방산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50% 수준의 가격을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수주 경쟁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공사 기한 또한 굉장히 잘 지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지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건설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딱 시간을 맞춰서 제때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핀란드에 올킬루 오토라고 있습니다. 이 3호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13년을 지연시키고 나서 완공을 했습니다. 때문에 공사 기한에 대한 신뢰성이 한국이 더 높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상태고, 한국은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이 팀코리아 일원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전화를 하면서 이 체코 원전 수주를 과연 정말 한국이 따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 담당자님 되십니까? 네네. 주식 담당자님이랑 좀 통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담당자님 맞습니까? 네, 그 소액주주로서 좀 질문 사항이 있어서 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자, 통화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이 체코 원전을 가능하겠냐? 직접적으로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팀코리아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팀코리아가 사활을 걸었다.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이 이 내년 사업 계획에 이미 반영을 한 상태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내년 한수원으로부터의 수주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이 수주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주장을 했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가격 측면과 납기의 준수 측면, 신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에서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존재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물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팀 코리아 일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좋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분은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정부는 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정부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부서가 여러 존재하는데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원전산업정책과에 전화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하시죠. 자, 전화를 좀 시도하다가 이 홈페이지 아래를 좀 내려다 봤는데 원전 수출 지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수출 지원가의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체코 원전 관련된 문의사항 좀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답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실례지만 전화 주신 분이 어디시죠?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원전 수출 지원과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사항, 이 공통된 부분으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 현실화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했던 답변을 다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뭐 잘 모르겠다, 좀 답변을 뺑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우선 제가 똑같이 이 체코 원전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입찰 신청서를 잘 작성했다, 기준한 대로 잘 작성을 했다, 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당황을 하면서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한 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원전 가능할 것 같냐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니까 현재 대기 중이라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체코 정부가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체코 원전 수주에서 체코가 특별히 원했던 게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뭐 가격이 낮은 것을 원한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잘 모르겠다, 뭐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다, 우리는 입찰 신청서를 잘 작성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냥 대기 중이다 라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존재를 했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요약해서 살펴보게 되면 IR 담당자님께 통화를 했을 때는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내년 한수원으로부터 수주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점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 납기 준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좀 뺑뺑 돌린 경향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정부입니다. 과연 프랑스는 현재 체코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증 제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